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또 말했듯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 지금 난리죠. 네. 예비 고1들. 예,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특목고 가는 친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얘기도 좀 하고 하는데 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는 시험 공부 자기한테 적용해서 하는 방법. 이걸 현실적인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고1 올라가면 이제 과목별 학습 전략을, 국회학점제에 나타나서 말할 땐 세 가지죠, 원장님. 네네.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예, 예. 저번에 촬영할 때 이제 대표님께서 그냥 그 수학, 과학 빼고, 과학도 약간 포함된다고 하시면서, 네. 국어, 영어, 뭐, 통사, 한국사까지 묶어서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면서 통으로 공부를 해서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또 본 애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그게 가능하냐.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뭐 시키는 애들도 있고, 뭐 이번에 한번 해보겠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AI 전문가랑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일단 대치동 패턴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2018년부터 작년까지 수학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학생한테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계속 보면 실력을 정립시키는 문제 알고리즘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저는 그 개발자님 말씀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이,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이 좋은 문제집들이 많은데, 네. 구태여 뭐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냐고 했었을 때, 최근 3년간의 문제가 반영되어서 나왔는 시중 문제집이 많지 않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저도 뭐 그랬지만 정석이나 영어 문법책도 앞쪽만 새까맣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뒤로 가면 안 보는 것처럼 중요한 문제들이 뒤쪽에 담겨 있는데 그걸 골고루 배치해줘야지 애들이 풀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 저는 좀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앞부분에 이제 많이 모여있고, 그 옛날의 기출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한 6일씩 나가도.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걸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제, 이번 2월부터 제대로 하고 있죠. 네네. 문제를 일단은 뭐 최근 문제를 반영해서 유사 문제를 만들어서 일단 문제집으로 나갈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서 당장 이제 뭐 시작하는 중간고사에 대해서 결과를 낼 수 있게 대표님이 이제 계속 통으로 하라 통으로 하라 하셔가지고 뭐 사실 중간고사까지는 진도를 안 끝난 애들이 없는데 대부분 시험들은 우리 쫄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범위가 다 끝나고 나면 하겠다는 말들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시험을 보자 해서 이번 설부터 이제 서서히 하겠다고 하는데 설이 당장 월요일부터 이제 임시 공휴일로 해서 다음 주죠. 이틀 뒤인가요? 3일 뒤부터 이제 설입니다.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합니다. 원장님이 상담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목과 월반고 애들이 보면 문해력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일반화하기에는 그렇고 학생들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특목고도 문과 계열과 그 전국 자사고가 있고 이과 계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문과 계열에서 그 강한 곳은 대부분은 독서를 베이스로 하면서 어문 계열에 이제 본인이 조금 특화된 학생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행이나 학교에서 활동들이 많으면서 내신은 오히려 뭐 학교에 따라서는 프린트를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이제 문해력이라고 해서 이게 어려운 것이 수학은 애들이 풀면은 푼다 못 푼다가 있고 계량화하고 정량화해서 탁탁 알 수가 있는데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만 해도 쌓이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예, 그런데 또 그 출제하는 방향은 수학은 뭐 사실 학교에 따라서 뭐 다르다고 하지만 그렇게 준비할 게 뭐 예를 들면 내신을 학교별로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완전 교과서에 따라서 학교 프린트에 따라서 또 교사의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서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업적인 문해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잘 듣고 아 우리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구나 하는 그런 시험에 대한 뭐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고 할까? 그러한 문해력이 오히려 저는 내신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내신은 이제 단기 시험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네네. 단기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통 시간이 있는데 보통 몇 주 전부터 시작하는 게 좋나요? 예전에는 뭐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2주 전에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 요 사이는 내신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까 한 고등학교는 그래도 한 4주 전에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시작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친구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학교에서 물론
겨울방학 때도 공부를 많이 했을 것이고 수학 같은 건 하루에 일주일에 6일씩 하더라고요. 요사이는 거의가 아이들이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뭐 저희 학원에도 월수금을 다니지만 또 뭐 주위에 유명한 S학원 이런 데를 또 뭐 이틀씩도 가고 해서 거의 일주일에 6일을 수학을 하는 학생들이 뭐 고1, 고2 할 것 없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주 전에는 흔히들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질문의 해결을 끝내놔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2주 전부터 거의 3주 전부터 시작하면 3주 전에 책을 펼쳐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요 사이에 내신은 뭐 평소에도 학생들이 늘 공부를 하는 것처럼 예습까지는 모르지만 복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시험 근처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진도를 확 나가기도 하고 프린트나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 그러한 뭐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 전에 자기가 그 배우는 진도에 대해서는 아 내가 뭐가 쉽고 뭐가 잘하고 자기의 장단점 같은 거에서 나만의 노트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정리가 좀 되어 있고 나서 몰입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뭐 너무 시간이 늘어지면 루즈한 학생들은 4주가 길 것이고 그것도 너무 조금 마감에 임박해서 잘 자기의 과제를 수행 못하는 학생들은 뭐 3주가 좀 짧을 것이고 이렇게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정리하는 것처럼 해서 이제 인출에 대해서 보통 그렇죠, 말을 많이 그렇죠. 하는데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면은 저희가 서랍을 그냥 딱 열어서 몇째 서랍에 몇째 칸 이렇게 맞아, 하면 맞아요. 되는데 뒤죽박죽이 되어 있으면 믿기는 있는데 이게 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이게 시험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쫄린다는 그러한 상황에서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보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보면 하나의 과목이 되더라고요. 국어, 통사, 그 다음에 특히 외대부고 1등이나 이런 애 보면 한국사를 하나로 묶어서 그 리스트를 그냥 자기 나름대로 짜서 순위를 정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목차,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제를 정해서 그걸 가지고 또 교차 학습을 하더라고요. 과목끼리 섞어보는 거죠. 한국사하고 그 다음에 뭐죠? 통사하고 같이 섞어보거나 네네. 아니면 국어랑 작품하고 섞어보거나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게 수능이 지향하는 사고력 훈련이기도 하잖아요. 그 내신에서는 저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수능에서 말씀하실 때 이제 그러셨잖아요. 누구는 수학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수원, 수투, 미적 이렇게 다 따르고 또 그 단원별로 다 짜게 가지고서 대표님이 너무 힘들게 애들이 공부를 한다. 그냥 통으로 하나 묶어서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그 이제 목차 정리에 대한 그 문해력의 그 교과목들은 학교에 따라서 또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정말 그 성적을 내는 그 시험 전에 목차 정리를 해두면 그 아웃풋으로 나갈 때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거 가지고 이제 오답 노트도 만들고 서브 노트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보면 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개념들 시험 문제를 막 풀잖아요. 네네. 풀면은 이제 독해력이라는 게 이제 따르겠죠. 네. 그 시험에 보면 중요한 게 독해력이 이 개념을 가지고 선생님이 출제자가 의도하는 이 개념을 선생님이 보면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보면 목차에 따라 자기가 어느 것을 모르고 있고 어떤 것을 아는지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되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순서가 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에서 출제하는 출제자의 의도와 자기가 보면 적용 문제가를 모르는지 아니면 개념이 안 잡혀 있는지 그러면 그 근본적으로 보면 그 개념이 나와 있는 배경이라든지 이유를 모르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손민 대표님께서 목차 독해라고 하시는데 목차라는 것은 뭐 다 알고 있죠. 중간고사면 대부분의 교과에서 1단원, 2단원이 있다면 1단원에 이제 작은 뭐 소단원 4개가 있고 2단원에서 이제 뭐 소단원 2개까지 하면서 이제 중간고사를 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대부분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시험 문제가 그 6개 단원 중에서 24문제 정도라면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각각 그 4문제씩이 나오면 되는데요. 이게 더 중요하면은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 더 나오겠죠. 여기서 한 문제 정도 작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이 일단은 이 목차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별로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내신 공부에서 왜 성과가 안 나오냐.
잘하는 학생은 왜 잘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반적인 이제 학생들은 공부를 하죠. 뭐 여기서부터 합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요. 그러다가 이쯤 되면은 뭐 이제 시험이 벌써 시험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여기까지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험 문제는 어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요 부분이 시험 범위에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 그 아이는 여기서부터 공부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부가 안 된 채로 시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는 결과를 낼 수가 있고요. 벼락치기 하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다 하진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만 이렇게. 이건 이제 좀 시험에 감이 있는 애들이죠.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옆으로 확장해서 다 공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골고루 했지만 이제 단원별로 한두 개씩 틀리는 경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을 잘 내는 애들은 뭐 물론 당연히 이해하고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이 부분은 이만큼 이렇게 다 공부를 했겠죠. 목차도 머리에 넣고 이렇게 공부량이 많았겠죠. 그러면 이게 물리적인 공부량도 중요하지만 문해 기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원래부터도 어휘나 그 독해력이나 사고력이 있는 아이들은 조금만 해도 이만큼 공부를 했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면은 이 과목에서 자기가 평소에 어휘나 이런 거 한자어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주 열심히 해도 이게 두텁게 되지는 않는 경우죠. 그럼 좀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단원별로 이 목차, 뭐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정도는 가지고서 시험에 임해야지 내가 준비한 것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학교에서 수업을 잘 듣고 나면 그게 이제 교과서랑 학교 부교재가 있던 부교재 프린트를 이제 한번 보고 나면 그럼 이제 유사 문제를 풀잖아요. 뭐 모두들 이제 학원에 다니거나 인강을 보거나 해서 유사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문제에 따른 뭐 자신의 오답을 노트 정리를 하는 경우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틀린 문제가 많은 학생들은 노트 정리를 오답 정리를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겠죠. 일단 오답 정리 하기도 힘들지만 AI 같은 것을 이제 활용하셔서 선생님들께서 그 자신의 약점인 오답 문제를 묶어서 해주는 그러한 유사 문제를 푸는 걸로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개념 정리 그리고 문제 틀렸는 거 문제를 풀고 나서 이 개념 정리를 하고 개념이 문제를 풀고 이 문제에서 틀렸는 거를 다시 한번 보고 나서 유사한 문제를 주면은 그걸 다시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1등급 받는 애들은 양질의 문제하고 사고를 훈련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심화되어 있는 어떤 킬러 문제를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그 지금은 2등급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저 5등급제 2등급. 예, 2등급 학생들은 그 양질의 문제보다는 개념을 머릿속에 보면 잘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적용해보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 그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같아요. 이제 뭐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바로 인출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늘 내신에서나 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다 풀 수 있더라. 시간이 충분했다면 나는 풀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단호하게 말하거든요. 그거는 네가 풀 수 없는 거다. 왜? 시험이라는 것의 가장 큰 대전제가 50분 안에 그 문제를 다 푸는 것이 시험의 대전제다. 그러면 빠르게 풀어내야 되는데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2등급 학생들이 이제 1등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시간을 아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평소에 많이 해놓아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지금 뭐 내신을 뭐 저희도 보면 지금 대강사분들 있고 하는데 그분들이 보면 교재가 진짜 잘 돼 있거든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모든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인포메이션화 시켜가지고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까지 계속 나가겠죠. 근데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잘 돼야 되거든요. 누구랑? 학교 선생님의 출제 의도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고, 강사랑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카카오톡 같은 것도 잘 활용하면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요. 매번 질문하고 주고받고, 그 시험이 3주 전부터 이제 극도로 이제 현실을 다가오는 문제잖아요. 그게 동태적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특히 1등급 학생들은. 2등급 학생들은 보면 정태적인 분석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동태적 분석을 결합해서 가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같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너무 규범형인 학생들은 시간이 임박하면은 마음이 쫄려가지고 했었던 것도 다 휘발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루 이틀만 더 시간이 있으면 잘할 것 같은 대부분의 아들들이죠. 예, 안 놀다가 이제 막판에 엄청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는데 두 개의 밸런스를 적절하게 잘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내신의 성공 비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예, 돌아와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이제 좀 잡기 위해서 목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또 시작하기 전에 목차 중요하고 또 이제 시험 마무리 단계에 또 목차를 다시 보고 시작할 때 목차와 끝날 때 목차를 비교해 봐야 되는 그 네. 단계가 있겠죠.